안녕하세요. 최근 유리기판 관련주인 TI와 필옵틱스의 반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5월 시장 반등에 맞춰 지금 IT 대장급 섹터가 유리기판 흐름인 것 같거든요. 최근 이틀 동안 PI는 33%가 좀 급등이 나왔고요. PI도 20% 넘게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PI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5월 달 흐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사실상 2월 고점 찍고 나서 우하향 흐름이 계속 나왔었는데 다행히 지금 7,000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행히 9,000원을 다시 돌파가 됐습니다. 지금 IT 섹터들이 그렇게 강한 업종들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흐름은 6월 대선 이후까지의 상승 추세를 좀 바라보고 세력들이 좀 올린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필옵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 2월달 흐름이 매우 좋았다가 3월달, 4월달 시장이 좀 흔들렸고 그러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IT 섹터들이 크게 부진했던 시기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그림으로 갔다가 어제 20%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틀 동안 21%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계속 크게 올라갔는가? 그건 아니고요. 최근 이틀 동안 코스닥은 한 1.5% 정도 이틀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상 여기에 20배 가까운 상승세로 보인 게 PI와 그리고 필옵틱스였다. 그러면 코스닥의 흐름보다 매우 강하게 움직였다. 대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제 코스닥도 반등세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제약바이오 흐름들도 좀 좋아지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모두 지금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는 7월 달까지 관세 유예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이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선 번호까지는요. 그래서 6월 달까지는 6월 초까지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뭐 이슈가 크게 뭐 나온 건 없습니다. 삼성 2028년부터 반도체 유리기판 쓴다. 이 기사 때문에 올라간 부분은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상 올해 1월 달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냥 중복 기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실리콘 인터포저에서 글라스 인터포저로 전환시킨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격적인 부분도 효율이 있고 전력 효율이 더 있다. 사실상 과도기 전환점에선 유리기판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고 거기에 현재 주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먼저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리기판 실적이 찍히려면 사실상 내후년 정도는 가야 유리기판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기대감으로써 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의 HBM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2023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끌고 있는 가장 핵심 테마가 될 것 같은데 HBM 관련주들의 대장주를 할 수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과거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계속 박스권 그림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력들은 아마 IT 섹터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대장으로 갈 만한 그런 타겟을 잡은 것 같고요. HBM 시대가 도래하면 할수록 유리기판도 역시 핵심 연결 부품이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좋은 그래서 HBM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엮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통과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은 있었지만 사실 크게 올라가고 있진 못하죠. 계속 4, 5개월 정도는 박스권 그림이 좀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약세 이유가 사실상 관세 불확실성과 그렇죠? 반도체 관세죠. 그리고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인 건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세 가지 변화가 나왔어요. 유럽 관세도 유예가 됐고 중국 관세도 이제 인하가 됐고요. 그리고 한국 상호 관세도 이미 유예가 된 상태에서 대선이 있죠. 다음 주에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정책에 대한 연속성까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섹터들 안에서는 이제 바닥이 더 가깝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 안에서는 이제 기판, 패키징 관련주, 특히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6월 중순에는 이제 강력한 협상이 시작이 될 거고, 관세 해소에 협의를 좀 많이 목적을 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러면서 이제 통화 부양책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정책 플러스 경기 바닥이라는 거, 요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빠르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안에서는 기판 관련주들이 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삼성, SK하이닉스 모두 밀고 있는 핵심 기술들이죠. 그래서 SKC의 앱솔릭스, 자회사 엑솔릭스가 현재는 가장 상용화가 빠른 기업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자, PI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 개발 협력이 삼성과 이력이 있고, 그리고 HB 패키징, 인터포즈 분야의 숨은 강자입니다. 그리고 기존 센서의 반도체 패키징 센서도 PI가 담당을 하고 있죠. 9천 돌파 시 기술적 반등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9천원 돌파가 됐습니다. 피롭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 회로를 찍는 이제 터널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 회사인데, 지금 LG 삼성 협력사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SKC 자회사 앱솔릭스에게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장비 대장주로서는 피롭틱스가 떠오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왜 이 두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보다 크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대장주들이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건설주에서는 역시 원전 관련주인 현대건설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주에서도 2등주, 3등주 잡을 게 아니고 대장주를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실적, 그리고 독점성, 그리고 산업의 다양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PI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 비전 센서의 실적 매출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 2차전지 업종들이 실적이 워낙 안 좋았고, 그러면서 PI도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거든요. 흑자를 예상을 해도 적자가 나오니까 크게 흐름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리기판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실적의 악재를 뚫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패키징 유리기판 쪽 이슈로서도 PI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피롭텍스는 TGV 장비를 통해서 기존 10시간 이상 소요됐던 공정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키며 생산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는 기술적 우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에 TGV 장비를 공급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두 종목 다 우연찮게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왼쪽이 피롭틱스 회사고요. 그래서 작년 1분기가 영업이익이 20억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는 30억 적자가 나왔고 매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PI도 매출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가 좀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고 계속 떨어졌던 요인인데, 하지만 최근 모든 기업들이 지금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도 1분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이런 구조로 본다 했을 때는 사실 실적에 대한 악재는 저는 이제 반영이 됐고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써 이제는 올라갈 단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I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가가 11,000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가 4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돌파가 되는지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